오늘은 윤변의 인터뷰 두 번째 편인데 첫 번째 편은 다른 채널에 있습니다. 한번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우리 전세 사기 편의 의뢰인이기도 하고 우리 또 PD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박규태 PD님을 한번 모셨습니다. 네. 와! PD라고 기획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네? PD라고 기획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아, 그럼요. 드론 기사도 되고. 할 게 너무 많습니다. 제 짐벌도 운영해야 되고. 네. 잠깐만요. 네. 손을 여기도 흔들어야 되는데. 그래도 과거에 태권도를 하셨으니까. 네. 확실히 예쁘게 잘 담으시겠어요? 사실 유능한 감독님이 오시면 더 잘 찍긴 하죠. 저는 근데 유능한 렌즈가 아니라요? 뭐 장비빨도 중요하지만 네. 공연이라는 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네. 이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권도를 좀 그래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네. 바로바로 위치 선정이 가능하죠.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. 예전에 상 타보신 적 있으세요? 많이 타보긴 했죠. 몇 개 타보셨어요? 네? 몇 개 타보셨어요? 기억은 안 나요. 오, 많이 올라가 봤다. 아니요. 너무 없어요. Let's take a commemorative photo. 한번 보일 수 있나요? We're taking a break for a while due to the fact that we haven't. 저 박 PD님, 방금 후배가 인사하고 왔는데 되게 꼰대시던데. 저 꼰대 아닌데요. 그 학교 가면 다 대가리 박습니까? 감독님 대가리 박아. 마지막으로 PD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한마디.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저는 후회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도전을 해보고 직접 겪어보고 나서 포기하는 게 후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후회 안 하시나요?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?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일이 재밌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따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. 어떤 일 하시는지 좀 한번 알려주세요. 저는 일단 원래는 엔터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. 이게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뭐 일단 흔히 알고 계시는 PD는 이제 방송국 PD가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뭐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회사 같은 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스포츠 분야 또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죠. 저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태권도 쪽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 있습니다. 아, 우리 박 PD님도 그 저기 태권도 품새 아닌가요? 시범단이. 아, 시범단.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서 사범도 하셨어요? 네네, 해외 사범 자격증도 있고. 어느 나라에서? 호주랑 미국에서 했고요.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도 좀 했었습니다. 원래 영상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게 좀 있었어요. 네, 영상 제작하고 그걸 봐주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 피드백이 왔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것들에 조금 영상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촬영이나 편집 이런 이제 PD 쪽을 꿈꾸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뭐 얘기해주고 싶은 팁이나 아니면 주의할 점 이런 거 있으면 한번.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D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. 태권도 쪽에 있는데 제가 태권도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그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마스카리 알고 있다는 거죠. 어떤 앵글을 잡아야 멋있게 나오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그게 더 강조가 되고 부각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 전공했던 분야에 이 실력을 갖고 들어가면은 용의 꼬리가 아니고 뱀의 머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들어갔거든요.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그 분야를 조금 많이 파봤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보면 좋다 이런 얘기죠.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사실 PD 하시는 분들이 계약 잘하고 진행까지 잘했어요. 근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을 받고 마지막에 돈 떼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서를 사전에 좀 봤는데 이 지금 보내주신 계약서에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계약한 곳이 A였고 우리가 B였잖아요. 근데 거기에 A 회사가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법인이 망해버리면 돈을 못 받아요. 그 계약서에 따라. 실제로 그래 됐죠. 네. 네. 사실 그게
제 갑자기 또 열이 끓어오르는데 이게 추가로 주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추가 더해달라 더해달라. 근데 이게 계약서에 안 나와 있는데 추가 비용 들어간다. 아 그냥 해달라. 정식까지 뭐 이거는 70만 원, 이거는 뭐 80만 원 해가지고 그게 더 쌓인 거죠. 그걸 먼저 해주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 그게 돈이 들어와야. 왜냐하면 구두잖아요. 구두도 증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그게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? 물론 그걸로 할 수도 있죠.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문서화 시켜야 제일 좋고,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계약서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조항을 넣어두세요. 법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 최종적으로 돈 받는 방법의 가장 키포인트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걸어놓는 거. 상대방이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.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. 다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법인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, 이게 이 PD의 계약뿐만 아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계약서 쓸 때 상대방이 이제 법인이면 밑에 반드시 대표이사 연대보증 조항을 넣어둬요.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꼭 넣어두세요. 이거는 수정을 해서 파일로 저희가 공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또 일을 만드시고. 사실 이제 야외 촬영을 하다 보면은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. 특히 서울. 이제 막 건축가분들이 건축을 해놓으신 건데 이런 건물에도 혹시 초상권이 있나요? 없습니다. 건물에 무슨 초상권이 있습니까? 사람 얼굴에 있지. 저는... 다만 건물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죠. 저작권이라는 건 사람의 그거 사상 또는 내가 감정을 표현한 거,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, 건축물이 그 저작물의 예시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초상권이 아니고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다만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저거 건물 되게 이뻐 보여서 그냥 사진 찍고 뭐 막 해가지고 어디 올리고 하는 거는, 그런 건 저작권 있는 거 아니고 그것도 저작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. 단순한 사적 이용이나 이런 거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, 왜냐하면 그 건축물을 자체를 내가 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영리적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을 때 내 촬영하는 내 영상에다가 막 집어넣는다, 그건 안 되죠. 그건 안 되고, 다만 그냥 내가 지나가다 이뻐서 찍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. 초상권이 아니고 건물은 저작권. 그러면은 촬영을 하다가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많이 찍히잖아요. 요즘 그런 것도 이슈가 많이 되고. 그런 거는 무조건 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? 자, 원칙은 사람이 식별할 수 있게끔 찍히면 그건 무조건 동의 얻어야 돼요.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식별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그런 거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걸 뭐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용도로 그걸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, 그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,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지워주면 되는 거고, 근데 그거 찍은 목적이 내가 뭐 특별한 그 뭐 어떤 그걸 어디 이용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것만으로 뭐 범죄가 되기도 어렵고,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초상권인데, 초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. 초상권이 어디서 파생됐느냐. 초상권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저기 민법 이런 데 없어요. 우리는 지금 물론 2022년도부터 논의가 돼서 법적으로 이제 초상권 자체를 명시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, 원래는 어디서 파생돼 나오냐면 헌법에 있어.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인격권,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이런 데서 내 얼굴이나 내 신체 이런 것이 아무데나 노출되지 않게끔 그런 걸 헌법에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. 내가 원래 뭐 그 장소에 갖는 걸 걸리면 안 됐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게 찍혀가지고 그게 유포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진짜로 내 인격에 정말로 심대한 타격을 입거나 내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지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. 근데 뭐 내가 누구 여자랑 불륜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에서 걸렸다 이런 거면 또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죠. 그것도 아닌데 뭐 내가 어쩌다 거기서 찍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체가 뭐 범죄가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바닷가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바닷가 이런 데는 수영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성적인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나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데, 일단은 그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게 촬영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막 스태프도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.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내가 성적인 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돼. 만약 그걸 좀 문제 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지워주면 되죠. 뭐.
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뭐 유튜브나 뭐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D사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나 뭐 남의 영상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찍어놓은 영상 같은 거를 조금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그거는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.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저작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사상, 감정을 표현해 놓은 건데,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사물 찍어 놓은 거, 그런 거는 저작권에 포함이 안 돼요. 그런데 예를 들어 최근에 또 자문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, 여성복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여성복 옷을 이제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찍어 놓은 것과 아무래도 모델을 써서 피팅을 해서 그거 이제 각도도 잡고 뭐 이렇게 반사판도 대고 막 해가지고 찍은 거는, 그거는 저작권이 있어요. 자기 나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럼 이거는 저작권이라고 봐야 되고,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의받지 않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미 그 영상을 찍은 기자나 그 사람들이 이미 동의 안 받고 했는 경우가 많아요. 플랫폼에 따라서 미국 법이 될 수도 있고 한국 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? 아니요.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, 플랫폼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, 그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한국 법원에 가는 거고, 그 유튜브가 예를 들어 뭔가 위반했다. 그럼 유튜브한테 이제 소송 걸려면 이제 미국 법원에다 해야 되겠죠. 우리나라 법원에 물론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그 강제 집행하기가 쉽겠어요, 유튜브한테. 물론 우리나라 법원에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게 상호주의가 또 있거든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대한 소송을 해야 된다면 그건 한국 법원에, 미국 사람에 대해서 소송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미국에 있거나 이렇다면 미국에 해야 나중에 이겨도 강제 집행을 하겠죠. 밈으로 뜨는 영상들이 많잖아요. 임급동이라고 하나요?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 막 이런 것들이 뜨면은 임급동이 뭔가 이게 굉장히 패러디들을 많이 해요. 그 패러디를 할 때 그러니까 패러디 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저작권법 위반이나 뭐 그렇게 치배가 될 수 있느냐. 그쵸. 패러디물에 대해서 그 좀 저도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경우로 인정해 준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. 그리고 그 패러디 한다는 게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오마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원래 촬영한 사람의 의도나 그 생각이나 이런 걸 크게 해치지 않고 그거를 좋게 풀어내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한 이용이라고 해서 저작권법 35조에 온갖 거기에 있어요. 형사나 민사로 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그게 쉽지 않아요. 그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평생 계속 가는 건 아니고, 그 최근에 이제 저작권이 또 기간이 있죠. 뭐 기간에 따라서 하는데, 미키마우스가 디즈니 거 이제 그게 처음에 미키마우스 제작된 그것들이 이제 저작권이 다 풀린다고 하네요. 시간이 지나서. 그거 뭐 어디 쓰실 분들 있으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. 그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갈 때가 있어요. 거치를, 왜냐면 거기를 이제 그 부분을 풀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그거를 누가 쳐서 넘어뜨렸어요. 그런 거는 이제 좀 돌려받을 수 있나요? 손해배상? 그거 이제 쉽게 생각하면 불법 주차 해놓고 나서 거기 이제 누가 차 박았는데 돈 다 돌려달라는 거하고 똑같죠? 그렇죠. 느낌 바보죠. 그러면 이제 내 과실도 분명히 적용됩니다. 주의 안 한 사람이 좀 더 크긴 해요. 그 위치나 장소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인데 너무 떡하니 중간에 있다거나 아니 뭐 또 시간대 밤이나 이거에 따라서 또 못 볼 수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 과실도 있지만 그 설치해 놓은 사람 과실도 크게 잡힐 겁니다. 촬영 동의를 구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댓글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? 그 예를 들어 이제 동의를 한 거를 문서화시켜서 어느 정도 기간 이걸 했다면은 좀 뭐 그 댓글만으로 무조건 영상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, 근데 그 영상이 이제 대상자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그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소송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은. 그러면 손해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법적인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동의의 범위가 과연 내가 그렇게 막 욕먹고 하는 것까지 내가 다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, 그거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. 좀 자기가 이제 자기 직역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고, 그리고 나도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다, 물어보고 싶고, 거기에 대한
얘기도 듣고 싶다 하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이거 알려드리고 도움되게끔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메일이든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비방글 네. 달리면 영상 지워주셔야 됩니다. 그거 안 한다고 아까. 네.